안녕하세요. 혜성고등학교 2학년 여러분. 처음 인사드리는 기술과정 선생님 박혜빈나입니다. 3월의 새순이 돋으며 봄을 알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과 대면하지 못하고 온라인 계약을 통해 만나게 되어서 무척 아쉽습니다. 또한 현재 기술과정 교과서가 배부되지 못한 상황이어서 여러분과 저 역시 모두 당황스러운데 이를 보완하고자 EBS 온라인 클래스에 탑재한 교과서 PDF 파일과 그 외 학습지를 바탕으로 우선 한 주 먼저 진행한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수업을 진행할 텐데요. 우리가 처음 배우게 되는 가정생활 영역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대단원, 인간 발달과 가족에 속하게 되고 중단원으로 1. 사랑과 결혼, 그리고 부모됨입니다. 그중 오늘 배우게 되는 소단원 1-1은 사랑과 결혼으로 교과서 7에서 10쪽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더불어 함께 탑재한 학습지는 수행평가에 반영이 되므로 꼭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추가되는 내용도 있으니 집중하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이미 중학교 시절에 기술과정2에서 가족과 관련된 단원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게 되냐 의아할 수 있는데요.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이 훨씬 더 심화 보충이 잘 되어 있고 더불어 여러분들의 미래에 새롭게 형성되는 가족 형성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고 그 근본에 대해서 상세하게 배울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됩니다. 우선 선생님이 오늘 배울 내용과 관련된 2가지 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잘 보이나요? 왼쪽 사진은 선생님의 결혼 사진이고 오른쪽 사진은 커플이 싸우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결혼을 한다면 좋은 점과 불편한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 모두 함께 자유롭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좋은 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함께 지낼 수 있다라는 점이 있겠죠. 또 다른 의견 있을까요? 네,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한 가지 더 붙인다면 힘들 때 우리가 정서적,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될 수 있다. 그 외에도 아주 많은 좋은 점들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 불편한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자기만의 시간이 줄어들 수 있겠죠. 맞아요. 그리고 상대에 대한 환상이 깨질 수도 있고 부양하는 가족에 대해 책임감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감정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점과 불편한 점을 생각해 보았는데, 자, 이 결혼은 일생 동안 개인의 즐겁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되고, 불편한 점보다 좋은 점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면서 행복한 결혼의 가치가 무엇인지 탐색해야 이 단원을 좀 더 잘 배울 수 있겠죠. 이와 관련된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1.
건강한 가족 형성의 조건을 통해 행복한 결혼에 대한 가치를 탐색할 수 있다. 2. 다양한 사랑의 유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들의 아주 큰 목소리가 이곳까지 들리는 것 같군요.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울 것은 가족의 의미입니다. 아주 중요하니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세요. 가족이란 크게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째,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적인 단위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과 사회의 발달에 필수적인 체계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건강한 사회 유지에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꼭 밑줄을 긋고 그 의미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이와 같이 가족의 의미는 오늘날 다양한 가치관 변화와 출산율 감소, 노인 부양 문제, 가족 해체 등 가족 안정이 약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 아주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의미를 줍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가족의 형성과 그 유지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의 발전을 위해 매우 필요하게 되는데요. 자, 따라서 사랑과 결혼의 가치를 우리는 올바르게 이해하고 가족이 함께 노력할 때 건강한 가족을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가족을 형성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한 가족을 형성할 수 있는지 그에 관련된 조건들이 크게 5가지가 나와 있어요. 교과서 8쪽 하단 부분과 화면에도 잘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먼저 첫 번째 조건은 가족원 개개인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가족원 간에 아주 친밀한 유대가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가족을 형성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가족원의 문제 해결 능력과 그리고 정신적인 안녕입니다. 네 번째로는 각 가족 구성원 간의 긍정적인 의사소통과 서로를 향한 애정, 감사 등이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와도 긴밀한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조건이 다 충족이 되었을 때 우리는 건강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지금 배운 가족의 의미와 조건은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교과서 9쪽을 보게 되면 우리의 가장 핵심인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전제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랑을 의미하는 점과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더불어서 사랑의 유형과 관련된 여러 학자들의 이론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의 의미는, 자, 여러분들 밑줄 그어볼까요?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긍정적인 감정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도 밑줄 그을게요. 상대방을 몹시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며 돌보고 신뢰하며 수용하는 것까지 말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일반적으로 사랑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가 나와 있는데, 자, 화면을 보면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자, 친밀감, 열정, 헌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책에 아주 잘 나와 있죠. 뜻풀이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먼저 친밀감이란 상대와 가깝게 연결되어 있으며 따뜻한 감정을 느끼는 정서적인 측면에 해당하게 돼요. 반면에 열정은 상대에게 신체적 매력이나 성적 몰입 등을 느끼는 이런 동기적인 측면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헌신은 상대를 사랑하겠다는 결심과 이 관계를 지속하겠다라는 책임감이 동반되는
인지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함께 균형을 이루고 그 요소들 간의 정도가 다 높을수록 우리는 성숙하고 완전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 사랑의 유형에 관련된 3명의 학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꼭 학자의 명칭과 그애가 주장한 이 사랑 유형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스턴버그가 등장하는데요. 사랑의 삼각형 이론은 크게 사랑의 유형을 8가지로 봅니다. 그 기준은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배운 사랑의 구성 요소로 친밀감, 열정, 헌신이 각 정삼각형의 꼭지점에 위치하게 됩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7가지의 유형이 나와 있는데 마지막에 선생님이 한 가지를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위에 있는 꼭지점, 친밀감만 존재하는 좋아함 유형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친구와 같이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 내에서 형성되는 사랑의 유형으로 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열정만 가득한 도취적 사랑인데요. 이것은 첫눈의 사랑에 빠진 관계를 의미합니다. 헌신만 존재하게 되는 공허한 사랑도 보겠습니다. 이것은 서로의 감정이 몰입되지 못하고 더불어 이런 매력적인 육체적이든 외형적이든 또는 심리적이든 이러한 매력을 느끼지 못한 채 헌신만을 하게 되는 관계가 나타납니다. 대부분 우리가 어떠한 신을 믿을 때 이러한 공허한 사랑이 등장하기도 한다고 하죠. 자, 다음으로는 이 3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2가지씩 결합이 되는데요. 먼저 낭만적 사랑 유형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친밀감과 열정이 결합된 것으로 우리가 상대에게 호감과 매력을 느끼는 그러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우애적 사랑인데요. 이거는 오랫동안 그 상대와 우정과 여러 친목을 쌓으면서 그 감정 내에서 발생하는 책임감이나 여러 사랑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관계를 우리는 우애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친밀감 없이 열정만 가지고 있는 그리고 헌신과 결합된 얼빠진 사랑이 있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이제 정말 명칭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얼이 빠져 있다라고 하죠. 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비추하는 사랑의 유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3가지 기준이 가장 정점에 이루는 균형을 갖게 되는 사랑의 유형은 우리 가운데 보이시죠? 성숙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3가지 요소가 모두 균형을 이루면서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자, 사랑이 아닌 것. 이게 바로 사랑의 유형 마지막 명칭인데요. 다시 한번 사랑이 아닌 것. 자, 이거는 어떠한 요소도 하나도 없는 관계를 말하게 돼요. 자, 우리 방금 전에 요소 3가지 배웠었죠? 친밀감, 열정, 헌신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걸 우리는 사랑이 아닌 것이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이해를 돕기 위해 2가지 영화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어떤 유형인지 생각하면서 볼 수 있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영화 2편을 선생님이 포스터를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영화 타이타닉 보셨나요? 혹시 이 유형이 어디에 속할지 한번 고민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낭만적 사랑에 속해요. 자, 이것은 남녀 주인공이 서로 호감과 매력을 느끼면서 점차 빨려 들어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정말 급속도로 사랑에 첫눈에 반하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오른쪽에 있는 이승기와 문채원이 주연이었던 오늘의 연애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유형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애적 사랑을 말하게 됩니다.
남녀 주인공은 오랫동안 정말 거의 여기서 18년 정도의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데 점차 서로의 매력에 빠지면서 친밀감과 책임감이 형성되는 그러한 연인 관계로 발전되는 내용입니다. 자, 원래는 동영상 자료였는데 네, 지금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지만 이게 눌러지지가 않네요. 네, 두 번째 학자 레이스의 사랑의 수레바퀴 이론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림에 나와 있듯이 그리고 우리 화면에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자, 이 네 개의 축에 따라서 수레바퀴가 계속 회전할 때 우리는 이 관계가 유지가 잘 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우리 주황 색깔 부분에 보면 친화라는 내용이 있죠. 자, 이 친화란 상호 신뢰 그리고 관심을 말하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서로 관심 있고 이렇게 서로 친해질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감정 자체를 친화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 축을 보게 되면 자기 개방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다른 말로 자기 노출이라고도 해요. 말 그대로 자신의 개인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 자기 개방과 노출이 잘 이루어지면 다음 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파랑색의 상호 의존 단계입니다. 자, 이 상호 의존이라는 건 서로에 대한 의지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인성욕구 충족 단계로 가게 되는데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게 돼요. 자, 이 네 가지 사이클이 계속 잘 유지가 되면서 돌아간다면 우리는 사랑이 좀 더 돈독해지고 성숙할 수 있구나, 유지가 잘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이 사랑의 수레바퀴를 주장한 레이스라는 학자를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축이 친화, 자기 개방 또는 노출, 상호 의존, 인성 욕구 충족이다 라는 이 빨간색 부분을 정말 기억을 하시고 교과서에도 중요한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식 더하기 우리 책 10쪽의 마지막에 참고 자료로 나오는 학자 이름입니다. 자, 리의 사랑의 색깔 유형인데요. 자, 이것은 대체적으로 참고용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총 6가지의 명칭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혹시라도 1차 고사 중에 이 스턴버그와의 유형 명칭과 매우 흡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각각 학자의 이름과 명칭 이런 걸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오답으로 선택할 수 있을 만큼 내용이 정말 비슷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이름 명칭 정도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리는 말 그대로 사랑의 색깔을 말하면서 등장하게 되는데 먼저 열정적 사랑 또는 에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첫눈에 반하거나 신체적 육체적 매력에 끌리는 걸 말하게 돼요. 그래서 아주 강렬한 빨강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색깔은 대부분 혼돈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굳이 색깔을 다시 언급하지 않고 그냥 열정에는 다른 말로 에로스라고 하고 되게 첫눈에 반한 이런 신체적 매력에 끌린 사랑을 말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유의적 사랑 또는 루두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일종의 사랑 자체를 게임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 사람과 동시에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게임, 재미를 위해서 하는 사랑이겠죠. 자, 우린 이런 사랑을 이렇게 추구하면 안 됩니다. 자, 다음으로 우애적 사랑이에요. 아까 스턴버그에서도 우리가 함께 보았었죠. 자, 많은 시간과 활동을 함께 공유하면서 우정을 나누는 그러한 사랑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소유적 사랑, 매니아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사랑 자체를 되게 광적으로 믿는 사랑을 말하게 되고 질투나 소유욕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돌리기 위해서 막 위험한
지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위험한 사랑에 해당이 됩니다. 이 소유적 애 또는 매니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다음으로 다섯 번째, 실용적 사랑, 프레그마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가치관과 배경이 아주 비슷한 사람과 그리고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사귄다라는 거죠. 우리가 좀 말 그대로 현실적인 사람. 나와 매우 비슷하고 나랑 직업도 비슷하고 나이대도 그다음에 취향 뭐 그리고 취미 이런 것들을 다 모든 걸 통틀어서 비교를 한 뒤 판단하여 사귈 때 이런 실용적 사랑이라고 의미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타적 사랑.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가페. 자, 이거는 조건 없이 돌봐주고 헌신하며 사랑하는 그런 베품을 말하게 돼요. 말 그대로 남을 사랑할 때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타적 사랑까지 우리가 함께 리의 사랑 색깔 유형을 보았습니다. 네, 정말 숨가쁘게 다양한 내용을 많이 배웠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듣고 이해하고 있는지 두 가지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기본 단위로서 개인과 사회의 발달에 필수적인 체계이고 건강한 사회 유지에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한다. 무엇이었죠? 네, 맞습니다. 가족이었죠. 네, 모두들 잘 이해해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이것은 무엇일까요? 스턴버그 학자는 사랑의 삼각형 이론 중 열정이 지배적인 것으로 상대를 이상화하고 첫눈에 사랑에 빠진 관계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자, 무엇이었죠? 네, 맞습니다. 도치적 사랑에 해당이 됩니다. 자, 모두들 여러분들이 방금 학습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혹시라도 이해가 덜 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선생님에게 꼭 댓글이나 다른 우리가 대면에서 만났을 때 꼭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기가 팍팍 기술 가정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했어요.